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플러스 연습문제까지 제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목차 및 페이지가 아마 처음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목차 및 페이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연소에 대한 거, 화재에 대한 거, 그쵸? 위험물, 소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쭉쭉쭉쭉 목차 및 페이지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바로 아마 처음에 연소부터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연소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이제 마지막에 기출문제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진행을 할게요. 연소 이론 실전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증기비중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 증기비중이라는 것은 증기죠, 증기. 자, 뭐를 기준으로? 공기를 기준으로. 맞죠? 그래서 공기를 기준으로 어떤 분자의 분자량 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비교한 값이죠, 그죠? 예를 들어 CO2다라고 한다면 CO2의 증기비중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얘 분자량이 44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기 분자량인 29. 그래서 제가 이 공기 분자량인 29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몇이 나와요? 1.5가 나오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CO2는 뭐보다? 공기보다 1.5배 무겁다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그럼 지금 갔을 때 몇 번? 여기 2번으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1기압 증기밀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뭘 구하래요? 밀도를 구하래요. 밀도. 그 밀도 같은 경우는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적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 아래 최적이 들어간다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 최적에서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1몰의 최적은 몇으로 동일하다? 22.4로 동일하다. 걔가 뭐였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몇이 들어가야 돼요? 22.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 문제도 1번으로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예요? 발열 반응에 대한 걸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화학적 변화 중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소방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발열이 더 중요하죠. 맞잖아요. 그죠? 흡열은 뭐예요? 열을 뺏어오는 거고 발열은 본인이 또는 가연물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게 흡열보다 뭐다? 발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발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연소라는 게 있죠. 연소. 그래서 발열이 더 중요한 거예요. 흡열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셨죠? 주변에서 열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럼 발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응하는 물질이 있고 이 반응하는 물질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겠죠. 생성.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에서 열이 나오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생성되는 물질은 자기 자신에서 바깥쪽으로 열을 계속적으로 방출을 시켰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흡열은 반대죠.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얘가 막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치? 막 끌어들이면 얘 자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맞나요? 그러니까 흡열은 이게 반대로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발열을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옆에서 써드렸지만 연소를 얘기하는 거고 흡열은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소화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발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발열 반응이란 반응물이 에너지를 외부로 그죠? 바깥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외부로 막 방출하는 반응이다. 두 번째,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다. 자,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죠.
3번 발열 반응 시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오케이. 4번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화작용이 있다. 아니죠. 얘가 이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화가 있는 거죠. 또는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다? 연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4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과 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되는데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초에 대한 것만 잘 체크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현열은 온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온도 변화는 생기지 않는데요. 상변화만 생성이 된대. 상의 변화만 나타난대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현열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잡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가보면 잡열은 상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온도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잡열을 구할 때는 RG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고, 기억하시죠? 현열을 구할 때는 시멘트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열량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2번 비열에 대한 정의입니다. 단위 질량의 물체 1g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 물에 1g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비열에 대한 정의로 조금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BTU라는 단위는 1파운드, 요 LB가 파운드거든요. 파운드의 물을 1화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값을 얘기한다. 참고로 보시고, 융점은 대기압하에서 고체가 용융하여 액체가 되는 온도를 얘기한다. 오케이.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해서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가보면 기화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화가 뭐예요? 기화? 자, 대답해 보세요. 기화는 액체가 뭐가 될 때,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데 걔는 539.6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증발잡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증발잡열 539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이 뭐로 변할 때? 수증기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화열이라고 얘기한다. 그쵸?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또 뭐를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도 알고 있으면 좋죠. 자, 융해잡열은 뭐예요? 그렇죠. 얼음이 뭐가 될 때? 물이 될 때 필요한 열량값이죠. 얘가 몇이에요? 80이죠, 80. 두 개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6번. 자,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죠, 어떻게 보면. 0도씨 얼음이 수증기 100도씨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얼음이 수증기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 구하래요. 자, 0도씨고요. 0도씨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무게가 1g, 1g. 그럼 내가 이걸 할 때 하나하나 조금 쓸 필요가 있다 그랬죠. 0도씨의 얼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녹아서 결국 물이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0도씨의 물은 내가 팔팔 끓일 거니까 얘가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온도가 오르면 100도씨의 물이 되기 시작하고 이 100도씨 물이 어느 순간
100도씨의 예로 변하기 시작한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도 변화 없이 상변화가 생겼을 때를 잡열값이라고 해서 잡열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때는 온도 변화가 있고 지금 뭐가 없어요? 상태 변화가 없죠. 그쵸? 자, 이때는 현열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 자, 이때는 RG 값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맞나요? 자, 지금 얼음에서 물로 됐어요. 융해가 됐죠. 그죠? 융해가 됐을 때 RG 값. 자, 이럴 때는 우리가 1 곱하기 80.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렸지만 융해 잡열 값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암기돼 있는 값, 암기하고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여기 가보면 1g, 그쵸? 무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물이죠, 물. 물의 비열 값은 몇이에요? 얘가 비열이니까 1, 그쵸? 그리고 M은 뭐예요? 무게죠. 그리고 델타 T, 온도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도에서 0도를 빼주면 이때 필요한 열량값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기와 잡열을 이용해서 물이 수증기로 될 때, 그럼 제가 아까 어차피 지금 무게는 다 1g이에요. 1g. 1g이고 여기가 539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열량값 다 더하면 되겠죠. 얘를 여기가 80, 여기가 몇이에요? 100, 여기가 539. 이걸 다 합산을 하면 이때 필요한 열량값이 나옵니다. 719칼로리라는 열량값 하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문제 볼까요? 이거 뭐 따로 풀 필요 없으니까. 왜 풀 필요 없냐면 여기 지금 갔을 때 물이 수증기가 됐대요. 그럼 이번에는 요 과정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요 과정? 왜냐면 시작이 지금 얼음이 아니니까 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따로 제가 풀지 않고 요 두 개만 더해주면 된다. 결국 여기 100하고 539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639라는 열량값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7번까지 아마 문제를 풀었을 때 예전에 이제 이론책이나 이런 데 연습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이런 거 아마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의 법칙 중,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기체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중요한 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 그죠? 그럼 온도가 일정할 때는 부피가 반비례한다. 결국 P 곱하기 V가 어떻다? 일정하다. 자, 얘가 무슨 법칙이에요? 알잖아, 여러분들. 무슨 법칙이야, 이거? 그쵸.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PV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문제니까. 자, 9번입니다.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법칙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요게 무슨 공식이었죠? 요거 보일샤를. 이름이 그죠? 이 보일샤를은 부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뭐다? 제가 반비례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건 비례를 얘기한다. 그래서 압력에 반비례하며 부피가 그리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두 개가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비례한다.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보일샤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으로 가시냐면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올라가죠. 그죠? 무조건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T1으로 보고 얘를 T2로 볼게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공기는 몇 배로 올라가겠느냐. 얘를 지금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단 대기압은 동일하대요. 즉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P1과 P2는 같다.
그럼 얘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는 T2분의 P2 V2 맞나요? 근데 압력은 동일하다고 했죠? 얘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고요. 아니 결국은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먼저 T2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T2를 넘긴다는 건 결국 양변에다가 T2를 곱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T2가 없어지죠. 이렇게. 맞나요? T2가 없어지죠. 그럼 얘가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T1분의 V1의 T2는 V2다. 근데 나는 몇 배가 최적이 올랐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또 V를 이쪽에 이항을 시켜줄게요. V1분의 1, V1분의 1 양변에 곱해주면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이 V1분의 V2는 그죠?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뭐가 된다? T1분의 T2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이제 T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3 플러스 650 그리고 T1은요 273 플러스 21 했을 때 얘가 몇 배? 한 3.14배 정도 나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오른 만큼 최적도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보일의 법칙을 가지고 샤를의 법칙까지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체크하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연소에 대한 문제네요. 드디어 이제 11번 다음은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연소란 빛과 발열 반응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다. 1번에 가보니까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연소의 3요소란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을 얘기한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3번,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까지를 연소의 4요소라고 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얘가 틀렸다라는 거네, 결국. 자, 산소는 가연물로서 그 양이 많을수록, 자, 여기 뒤에는 맞아요. 산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소는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얘가 틀린 거야. 가연물이 아니죠. 산소는 뭐예요? 불연이죠. 불연성.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2번입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가연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지 않고 이미 산소와 화합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변화이다. 두 번째. 빛과 열이 없는 철이 녹쓰는 반응은 연소 반응이 아니다. 제가 그랬죠. 철이 녹쓰는 건 연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 질소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도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 질소는 기본적으로 뭐를 한다? 그렇죠. 흡열 반응을 합니다.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연소라고 할 수가 없다. 가연물이 될 수 없다. 네 번째.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여기까지 맞아요. 수소 또는 전자를 얻는 게 아니고 어떤 거? 잃는 걸 말하죠. 잃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연소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래서 얘가 낮은 애가 뭐가 잘 돼요? 연소가 잘 되는 애고. 맞습니까? 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애가 연소가 잘 안 되는 애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자, 어떤 화학 반응, 연소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오케이. 2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연소가 잘 된다. 속도가 빠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 맞죠? 자, 4번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만드는 반응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든다는 건 연소가 잘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연소가 잘 되게 하는 걸 부촉매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정촉매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소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죠. 화학적 소화 방법이라고 해서 부촉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반 칠판하고 틀리게 보시면 이 지우는 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우면 이 화면이 이렇게 지워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놓고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는 다른 전자칠판은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지우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우개 아이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우거나 또는 아까처럼 이제 전체 지우거나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손때가 엄청 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청소하고 해야 돼. 요거. 이 팁이에요, 팁이. 팁인데 이제 TV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제가 불꽃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색상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색상을 보면 내가 대략적으로 이 불꽃에 뭐를 할 수 있다? 온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뒤에 해설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거 해설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돼요. 됐나요? 해설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5, 7, 8, 9, 11, 13, 15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온도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요. 뭐 휘적색이라던가 암적색 다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휘백색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백적색 얘가 1100도가 아니고 몇 도예요? 1300도죠. 이것만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건 살짝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뭐 따로 크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5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연소의 물질 중 연소 불꽃이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거. 그럼 지금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났네. 암적색. 다른 것들은 다 높은 온도를 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소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휘백색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16번의 정답은 4번.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까지 제가 문제를 풀었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17번부터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문제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